대한민국 IT의 심장부라 불리는 판교, 그 빌딩 숲 사이에서 저는 매일 똑같은 무채색의 하루를 보냅니다. 제 이름은 강민우 42살의 중소기업 팀장입니다. 남들은 팀장 소리 들으며 번듯하게 산다지만 제 속은 텅 빈 강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0대의 치열함이 지나가고 나니 남은 건 마이너스 통장과 삐걱거리는 무릎,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죠. 그런 제 무채색 일상에 유일하게 선명한 색채를 띠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업본부의 정서현 부장님입니다. 47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기품 있는 그녀는 우리 회사에서 얼음 공주로 통합니다. 회의실에서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남자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죠. 강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분석이 왜 이렇죠? 다시 해오세요. 내일 오전 9시까지. 차가운 눈빛,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 하지만 저는 그녀의 그 서늘함 뒤에 숨겨진 묘한 슬픔을 본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먼저 나갈 때면 저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우아한 어깨선과 곧게 펴진 등, 저런 완벽한 여자는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주말을 보낼까? 퇴근 후 어두운 방 안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저는 부끄러운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그녀를 제 품에 안는 상상, 차가운 그녀가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상상. 그것은 42 노총각의 유일하고도 은밀한 위로였습니다. 지독하게 외롭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맞선 독촉 전화에 진저리를 치며 저는 무작정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예전에 한두 번 가본 적 있는 가평의 작은 낚시터. 바다 위에 떠있는 좌대 낚시터는 세상과 단절되기 가장 좋은 곳이었죠. 배를 타고 좌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내음과 비린내가 섞인 공기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내려준 좌대 위 먼저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낡은 후드티에 물 빠진 청바지, 그리고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로 바다를 응시하며 담배를 피우는 여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부장님? 부장님은 당황한 듯 담배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회사에서의 그 서슬퍼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짙은 피로가 묻어 있었죠. 강 팀장, 여기까지 어떻게...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가혹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사장님의 말이었습니다. 비수기라 예약을 겹쳐서 받았는데 방이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부장님과 단둘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방 한 칸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 불편하시면 제가 나갈까요? 제가 묻자 부장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낚시하러 온 거니까 그냥 같이 있죠. 밤이 깊어지자 파도 소리가 좌대를 흔들었습니다. 작은 방 안, 작은 테이블 위에는 사장님이 가져다준 회 한 접시와 소주 2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숨 막히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술잔이 몇 번 오가자 부장님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민우씨, 내가 회사에서 왜 그렇게 차갑게 구는지 알아요? 부장님은 25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미혼모가 되었던 사연. 사랑한다던 남자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증발해버렸고 부모님께 버림받은 채 홀로 아이를 낳아 키웠던 처절한 세월. 남자들은요, 혼자 애 키우는 여자를 보면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달려들어요. 김이사 같은 놈들이 매일같이 술 한잔 하자, 밥 먹자. 그 더러운 꼴 안 보려고 내가 스스로 가시를 세운 거예요. 25년 동안 난 여자가 아니라 전사로 살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져 소주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그녀는 사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여자의 비명이 파도 소리를 타고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서연씨, 저도 모르게 부장님이 아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 오늘 밤은 부장님 말고 서연씨로 있고 싶어요. 그녀의 고백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젖은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서연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5년 만에 남자의 온기를 마주하는 그녀의 두려움과 설렘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좁은 방 안, 낡은 이불 위에서 우리는 옷을 하나씩 벗어 던졌습니다. 달빛이 창틈으로 들어와 그녀의 하얀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4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의 몸은 아름답고 눈부셨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린 세상에 단둘뿐이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듯 탐닉했습니다. 25년의 공백을 채우려는 듯 그녀는 제 품 안에서 뜨겁게 달아올랐고 저는 꿈에 그리던 여인을 안았다는 황홀함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좁은 좌대 방귀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지독하게 외로웠던 두 영혼이 서로의 조각을 맞추는 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꿈 같던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시 무채색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다시 얼음 공주로 돌아가 제게 차가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쳐도 그녀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날아온 문자 한 통. 미안해요, 민우 씨. 그날 일은 우리 있기로 해요. 우린 너무 먼 길을 가야 하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녀의 22살 딸을 만났습니다. 서연 씨를 똑 닮은 맑은 눈의 아가씨였습니다. 아저씨가 엄마가 말한 그분이죠. 엄마, 25년 동안 저 하나 보고 살았어요. 이제 엄마도 행복해질 자격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절대 놓지 마세요. 딸의 응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펄쩍 뛰셨습니다. 5살 연상의 다 큰 딸까지 있는 여자라니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셨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42년 살면서 처음으로 숨 쉬는 기분이에요. 이 사람 아니면 전 평생 죽은 듯 살 겁니다. 결국 서연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청춘을 바친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부장직 내려놓고 이제 당신 옆에 그냥 여자로 있고 싶어요. 괜찮겠어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륜이니 뭐니 하는 추잡한 루머가 돌았지만 우리는 상관없었습니다. 김 이사의 비아냥거림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이제는 우리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낚시터를 찾았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파도는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죠. 서연 씨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 씨, 가끔 무서워요. 내가 당신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하고. 무슨 소리예요. 당신 덕분에 제 무채색 인생에 꽃이 피었는걸요. 어머니도 결국 서연 씨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을 여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연 씨의 딸과 넷이서 오붓하게 식사도 했죠. 25년 전 사라졌던 남편의 자리를 제가 채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늦바람이니 부적절한 관계니 하며 수군대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아픈 조각을 찾아내어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지금 제 옆에서 곤히 잠든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25년의 침묵을 깨고 저를 선택해준 용감한 여인.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얼음 공주가 아닙니다. 제가 진짜 아내로서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오늘 밤도 다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쥡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